보겠습니다. 본문호 1번 문장의 주어 pictures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애들 노동 현장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이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것들이 were shown 동사가 들어가서 이제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지. 여기 하면 안 되구나.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목적어 없이 어떤 장소들에서 보여졌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시회, 강연, 잡지 기사 이런 곳들에서 사진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대중들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깨달은 내용이 뭔지를 how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how가 주어 동사를 바로 가지는 게 아니라 serious를 먼저 가지니까 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주어 this situation이 말하는 거는 그 아이들을 노동에 되게 이제 가혹하게 활용을 하고 있던 거 그거를 말할 건데 이제 요 how 뒤에 있는 형용사 serious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was 뒤에 있었던 이제 주격 보호였다가 얘가 how를 얼마나라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상품 문장이 곧 이어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passed 통과시켰다라고 하거든요. pass라는 동사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나치다가 아니라 통과시키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가 라고 했을 때 뒤에 투부정사로 나와 있는 목적이 아이들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강력하게 통과시켜야겠지. 그래서 목적어에 stronger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장의 1938년에 이제 미국 의회가 또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아마 너희가 앞으로 모의고사나 다른 영어 지문에서는 act라는 단어가 법안이라고 해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쓰거든요. A를. 근데 여기서는 좀 예외적으로 소문자로 쓰기는 했는데 어쨌든 보통 법안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안을 통과했는가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쭉 보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일단 가목적어는 해석하지 않지만 to 부정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법안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뭘 하는 게 불법인가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for children under 16 이라는 그 의미상 주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to work 앞에 있는 이 for children 이거는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는 16살 이하의 아이들 근데 이것도 내용일치 같은 거 물어볼 때 실수할 수가 있는 게 무조건 이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보내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진목적어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school hour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에 들어야 하는 그 정규 수업 시간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꼭 학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불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의미사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4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법안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장에서 일을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 동안에 노동을 시키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아예 그 고용시장에서 사라진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번 문장 보면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막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번에서 제정한 이 법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의미 있는 변화를 우리 사회에. 그리고 6번 문장에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3, 4번에서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절에 증명을 하는데 때때로는 한 사진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100마디 말을. 그래서 여기 대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본문 1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본문 2, 3에 나와 있었던 그 강에서 일어난 강에서 일어난 그 화재 사건이랑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이들, 아동 노동 개혁, 요 내용도 결과적으로 다 통틀었을 때 하고 싶은 주제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100마디 말을 대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이 지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오늘 모의고사로 가봅시다. 오, 31, 이게 어떻게 겹칠 수가 있지? 어허. 오늘 하는 지문들 중에 31번이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는 아주 부교재랑 비교했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여가지고 일단 얼른 보도록 할게요. 그 30번 주제를 먼저 보면은 뷰파인더라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도구가 학습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 뷰파인더의 두 가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학습을 할 때 뷰파인더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디테일 체크 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뷰파인더라는 것은 피스 오브 카드라고 해서 카드 조각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구멍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떤 구멍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컷 동사의 3단 변화가 컷 똑같거든요. 그래서 뒤에 수식하고 있는 부분은 컷을 동사로 쓴 게 아니라 얘가 과거 분사로 쓰였다라는 거를 잘 봐줘야 돼. 왜냐면 혼동하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면은 컷 동사가 어떻게 과거 분사가 되었는가 보면은 옆에 표현을 써놨는데 컷이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이렇게 가져야 돼. 근데 이 목적어 뒤에 뜨로우 비가 같이 들어가면은 이 비를 통해서 A라는 자리에 구멍을 뚫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수식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컷 뜨로우 사이에 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수식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in the middle 가운데에다가 카드라는 그 장소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통해서 뚫려진 구멍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있대. 뷰파인더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콤마 뒤에 계속적 용법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이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냐? 뒤에 목적을 말할 건데 그림이나 어떤 물체의 일부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하면은 뭔지 머릿속에 안 그려질 것 같아가지고 밑에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데 요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뷰파인더가. 그러니까 이런 큰 카드 조각인데 여기 한 가운데에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장소가 시장인가 꽃밭인가 아무튼 이제 야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뷰파인더를 들고 있는 아이가 이 수많은 꽃이나 여러 가지 사물들 중에서 이 보라색 꽃 위에 앉아 있는 이 벌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도구 없이 이 벌만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뷰파인더를 얘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두면은 얘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이 벌이 있는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게 뷰파인더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시 뷰파인더를 가리킬 건데 얘가 allows 가능하게 할 거거든요. 투보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작은 부분이나 특정 영역에 집중하게끔 할 거래. 근데 뭐 없이 할 거냐면은 이거 without 뒤에 동명사 썼거든요. being distracted 라고 해가지고 산만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산만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집중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의 전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응? 괜찮아요. 이렇게 직역을 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뷰파인더라고 하는 게 또 유용한 도구인데 어떤 도구인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 can help로 시작하는 주격 보호인데 help를 오형식으로 썼으니까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겠지. 그래서 이번에서 했던 말을 뭐 거의 반복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집중을 하거나 혹은 or 뒤에서 두 번째 목적격 보호 organize 조직하도록 하는 거지. 무엇을? 그들이 관찰하는 것과 그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러면은 이 수식하는 내용을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관찰하고 있는 물건, 대상을 그리기 위해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지? 그래서 밑에 이미지 다시 보면은 굳이 이 넓은 공간에서 이 벌이라는 물건, 이 생명체를 보기 위해서 뷰파인더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얘를 관찰해가지고 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이 모습을 그리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올라가서 4번 문장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뷰파인더라고 하는 거는 주저하는 아이들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지를 하냐면은 by 뒤에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 경계선을. 그러면은 어디에 경계선을 줄까? What they are looking at.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그리고 and 뒤에서 이 뷰파인더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또 도울 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수식을 할 때 지금 이 수식하는 표현을 잘 봐두면 좋겠는 게 find라는 동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형식의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주격관계대명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해석은 가목적어 it은 해석하지 않고 to 부정사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진목적으로 한번 잘 볼게. 보면은 keep track of 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따라가다, 놓치지 않도록 하다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따라갈 건가 라고 했을 때 of 뒤에서 의문사 where 그리고 what 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명사절을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알기로 where이라는 의문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가진단 말이지. what이라는 단어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실제 지문에서는 where and what they are looking at 이거 문장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치사 at이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불완전한 문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where 뒤에는 they are looking이라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뒤에도 they are looking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수식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보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알게 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벌을 관찰하고 그리고 싶은데 이 벌이 너무 넓은 곳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내가 집중하면서 계속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게 뷰파인더다라는 거를
이 수식어가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look이라는 동사가 이게 자동사거든? 그래서 look이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they are looking이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까? 전치사 by 뒤에 동명사를 쓰는 거야. 근데 이 bring이 혼자서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써놨지만 bring back으로 의미를 만듭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줌으로써 같은 영역에 뭘 할 때마다 아이들이 한 번 보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칠드런이고 뷰파인더를 가지고 이 벌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보다가 다른 데 잠깐 보다가 다시 이제 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벌이 있는 그 공간을 계속 똑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요렇게 by 뒤에 bringing부터 look back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번 문장 보면은 지금까지는 뷰파인더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학업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를 5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너가 뷰파인더를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근데 어떤 아이들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합니다. 너가 지지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여기서는 are supporting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when이라는 접속사랑 같이 문장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쓸 때 take into consideration이 하나 이제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consideration까지 이게 세 개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뭘 고려할 건가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 명사를 넣어서 목적어를 고려하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동사, 목적어만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서 접속사 when이랑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ing를 넣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 명령문을 써가지고 너가 뷰파인더를 만들면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를 연결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크기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를 6번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가 충분한 카드를 필요로 할 거야. 어디에? 너가 뚫은 구멍 주변에. 그러면은 이걸 왜 필요로 할까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합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뭘 차단할 거냐면은 나머지 시각 정보를.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시각 정보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from 뒤에 field of vision이 시야, 가시 범위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머지 시각 정보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차단하고 이 벌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카드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You need enough card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나 버티에서 이 구멍 주변에 있는 충분한 카드는 너무 크거나 다루기 힘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너무 이제 막 무겁거나 뭐 아무튼 이제 사용하기 복잡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추가로 해가지고 어쨌든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뷰파인더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31번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세상과 인간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봐봐. 지금 언뜻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나는 계속 앞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다른 말을 떠들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10초 전의 나랑 지금의 나는 상태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10초 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 하는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너희도 같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초 전에 듣고 있던 말과 지금 듣고 있던 말의 컨텐츠가 다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10초 전에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다가 또 지금은 귀로 뭔가 듣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계속 우리는 작은 시간 단위로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인간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만 변화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이 교실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 교실의 밖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가려서 그렇지 밖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동하고 차가 계속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움직임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볼 건데 1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하거든요.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랑 너네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이 이제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들도 주변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감지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2번 문장 보면은 너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너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3번 문장에서는 문장이 3개인데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게끔 내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해석 순서대로 올려놓긴 했거든요. 여기 ag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 아마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동사일 때 자동사인데 이걸 알아두면 좋겠어. age가 자동사라고 하는 거. 어쨌든 너는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정도로? 여기 미닛이 일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이라는 형용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양만큼 다행스럽게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막 갑자기 성인이 되고 갑자기 노인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잖아. 그러면서 2번 뒤에 as 접속사 뒤에서 너가 각각의 세계를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에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뒤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되어야 문장 전체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뇌신경망이 뭔지를 밑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면은 우리 신경에 있는 세포들, 뉴런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내용도 영어 지문에 종종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등을 쳤다라고 했을 때 아프다라는 감각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왜 아프다라는 감각이 느껴지냐?
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손등에 있는 이 촉각 신경이 뉴런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때리는 자극을 받았으니까 너가 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빨리 전달해. 그거를 뇌신경망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게 바로바로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뇌까지 내용이 전달이 되었을 거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지만 이제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다시 손등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한테 알려주는 그 과정에 쓰이는 신경망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but 뒤에 있는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뇌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imperceptibly 알아차릴 수 없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but 뒤에 나와 있는 이 뇌신경망의 모습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것 역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신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 현상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쨌든 우리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뇌신경까지도. 4번 문장 보면은 결정적으로 심지어 이제 우리가 겉보기에 not doing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we are not doing 진행형 동사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anything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건들이 are taking place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디에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직접적인 주변 환경의 밖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학원 밖에서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게 주어 이벤트를 떨어져가지고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미래의 너의 삶을 바꾸어줄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게 뭐 전혀 나랑 무관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알고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변화나 결정들이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중간에 do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do가 however 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를 우리가 바로바로 깨닫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두 명의 철학자의 말로 반복을 해줄 거야.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큰 따옴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말을 하는지 의미 추론 같은 거 내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도 똑같은 강 속에 9번이나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6번의 for이 접속사 because가 되어가지고 그 강은 똑같은 강이 아닌 거야. 그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그러면은 이 강에 발을 2번 들여놓는 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발을 흐르는 강에 들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발을 이렇게 들였을 때 그때 날은 이 강에 발을 한 번 들인 사람인 거고 두 번째 발을 들였을 때는 이 강에 2번 발을 들인 사람이라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일단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그래서 물의 흐름이라는 변화를 가지면서 나의 발을 한 번 들여놨다가 또 두 번 들여놓는 상태 변화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결국 사람도 강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듯이 우리도 주변 세상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제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7번 문장에서는 크라틸러스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처음 얘기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스튜던트,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더해줬냐면은 우리가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도 혹시 의미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 이것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무슨 말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5번에서 했던 말과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해요. 요렇게. 그래서 8번 문장 보면은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6번에서 했던 말을 8번 문장에서 또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가 강에다가 발을 들였을 때 너가 그 강을 바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강도 바뀌었듯이 너도 같이 변하고 있는 거니까 너가 가만히 있는데 강이 변한 게 아니라 같이 변하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9번 문장에서 어떠한 것도 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으며, 마지막 10번 문장에서 심지어 극히 작은 변화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꼭 큰 변화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이해하면은 나머지들은 뭐 좀 복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다가 나머지 지문들도 좀 봅시다. 그 32번부터 계속 볼게요. 이거는 안 어렵습니다. 지문이 길긴 한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 공부 장소의 다양성이라고 주어를 썼는데 여러 곳에서 공부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학습의 효율과 기억 회상 능력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기력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얘기할 건데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너가 같은 장소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냐? 질문을 하면서 2번 문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맥상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해요. 다양성 만드는 것을 이라고 해서 create variety가 목적어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variety라는 단어는 이 지문의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은 and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대신 reach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뭐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이게 강화할 수가 있는데 너가 배우고 있는 것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문 문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몇 군데 대학생들이 말을 했대. 이거 사형식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생략된 접속사 that 뒤에 있는 어떤 문장을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schoolwork, 과제를 다양한 장소에서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기보다는 몇 가지 좋아하는 구석진 곳에서 하기보다는 여기 누크라는 단어가 구석을 말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는 뭐 어지간하면 고등학교 때보다는 크니까 그 안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장소가 있었겠지. 뭐 도서관이 됐든 벤치가 됐든 어쨌든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자기의 과제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습관은 다양한 곳에서 과제를 하는 그 습관은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연구를 학습에 관한.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절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이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과제를 한다라는 걸 알았고 그거를 학습에 관한 연구를 할 때 반영을 했음이라는 말로 이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수많은 연구들이 have found, 발견해 왔다라고 하는 거지, 대절을. 대절 내용 보면은 만약에 학습자들이 단순히 공부를 한다면 at least, 최소한 두 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자료들을 문맥상 더 잘 기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문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러한 실험들 중 한 실험에서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학습 능력을 다루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비슷한 실험들 중 한 실험에서 두 가지 다른 집단이 어떤 단어 리스트를 공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암기 해봐 이렇게 학생들한테 요구를 한 거지. 그때 몇몇 학생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2번. 반면에 그들의 상대편, 여기에서 말하는 상대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같은 장소에 2번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실험 대상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이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를 spend로 쓰고 얘가 시간을 목적으로 가졌다라는 거는 뭘 하느라 시간을 보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동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이 동명사를 쓰지 않고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divided로 시작하는 과거 분사 표현이 뒤에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while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은 두 장소 간에 나뉘어진 똑같은 양의 시간. 그럼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단어를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30분씩 나눠서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외웠다라고 하는 거지. 첫 번째 집단은 처음 30분도 뒤에 있는 30분도 같은 장소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8번 문장 보면은 이거 접속사 when 뒤에 과거 분사인데 분사 구문으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청 받을 때 그럼 뭘 하자고 요청을 받을 거냐면은 이렇게 장소를 나눠가지고 암기를 시킨 다음에 얼마나 잘 외웠는지 기억해봐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받은 거야. 그래서 to recall 뒤에 무엇을 상기시킬까라고 했을 때 목적어를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해당되는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기하도록 요청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적어 부분 이거 해석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잘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어지는 문장의 도스를 과거 완료 had moved around를 사용을 했거든요. move around가 돌아다니다라는 동사인데 그거를 과거 완료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7번 문장에 따르면은 their counterparts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8번에서 those who had moved around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훨씬 단어 암기를 더 잘 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 far 강조가 뒤에 있는 better 비교급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강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거를 깔끔하게 마지막 9번 문장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 variety, 다양성이라는 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행동 자체가 풍부한 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단어 암기를 해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암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있었던 공간에서 봤던 단어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단어 두 번째 공간 들어가자마자 암기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학습한 것들을 공간과 같이 연결해 짓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 있었던 물건, 상황 이런 것들이랑 연관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더 잘 외워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언제도 가능한지를 이번 웬디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연상들이 배경에서 형성이 될 때조차도. 근데 이 배경이라는 게 어떤 곳을 말하는지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거든요. 완전히 outside, 바깥인데 무엇의 바깥이냐면은 이거 문맥상 unconsciously가 들어갈 건데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밖에 있는 배경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잠시만, 내가 아웃사이드 있는데 잘못해서 간간이지. 미안해. 요거 consciously 넣어가지고 마지막 부분 해석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 이거 32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두 번째 공간에서 이 단어를 꼭 외워야지, 이 단어 외울 때 이런 내용을 상상해야지, 연상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뇌 구조가 두 번째 구조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외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 단어를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이 지문의 주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을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 학습 능력이 더 나아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암기력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 주제에 냄새라고 썼는데 후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묘사를 하기보다는 반응하게끔 진화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당을 지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 앞에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중식 그 냄새가 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어. 뭔가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를 특정한 명사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거야. 주변을 둘러봤더니 여기 이제 중국집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 저기 중국집에서 짜장면 냄새가 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 지문이 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짜장면 냄새가 짜장면 냄새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단어가 없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냄새가 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정해져 있는 단어로 냄새를 묘사를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 제가 지금 냄새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처럼 반응하게끔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지문이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냄새인지를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이거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예요. talking부터 like까지 어떤 대상이 무슨 냄새가 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쨌든 동명사 주어이니까 단수 취급해가지고 is 동사 쓰고 이게 뭔지를 뒤에서 주격보호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보니까 가장 베이직 웨이,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방식, 무엇에 관해서 우리의 olfactory experience라고 해서 후각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이 음식 냄새 나네, 어떤 냄새가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형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해서 요 this가 부사거든요. most를 수식해. most 부사가 형용사 베이직 수식해. 형용사 베이직이 명사 외의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기본 방식이냐면은 냄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거 문맥상 challenging이라고 할 거거든요. challenge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됐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challengeed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얘는 예외적으로 두 개를 형용사처럼 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개의 뜻을 꼭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표현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2번 문장 보면은 단어들이 없다는 거야. 영어에서. 뭘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가 없냐면은 냄새를 묘사하기 위해서인데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기 위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기 위치인 위치 중에서 이제 수식하는 이 표현이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words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색깔을 묘사를 하듯이 블루, 그린 이렇게 명사형으로 특정한 냄새를 구분하는 표현이 없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말로 묘사를 할까? 3번 문장에 그 대신에 어떤 냄새가 나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냄새의 원인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향이 난다? 그러면은 fruity, 꽃향이 난다? flowery, 생선 냄새가 난다? fishy. 이런 식으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 명사를 가지고 와서 이런 냄새가 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꽃향기인 것 같으니까 꽃향기다 이렇게 끝낼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단어로 표현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 이런 냄새가 나라고 설명을 하지만 만약에 분명히 꽃향기가 나거든? 근데 주변에 꽃집이나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이 냄새가 뭔지를 또 모르게 돼.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5번부터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furthermore,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가장 익숙한 냄새들이 또 어렵다라고 합니다. to identify, 알아보기. 그러면은 어떨 때 알아보기가 어려울까라고 하는 거를 이 to identify의 목적어로 when부터 요 끝까지 identify의 목적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수동태 동사가 쓰여진 문장도 완전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when 의문사랑 같이 명사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when으로 시작하는 명사절 전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문맥상 usually 들어갈 거거든요. 그들의 일상 맥락에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위치하는 이 주변, 내 일상의 주변에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냄새들이 경험이 되지 않을 때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투부정사의 그 전체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복습할 때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부정사 내용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익숙한 향인데 주변에 그 향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6번 문장에서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이거 문맥상 unable이 들어갈 겁니다. 이름 부를 수 없었어. 무엇에 대한? 되게 흔한 냄새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뭐 맥주, 소변, 장미, 아니면 엔진오일 이런 것들. 분명한 건 7번 문장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냄새에 대해서도 이름 짓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맥주를 마실 거야. 그러나 소변이나 다른 엔진오일 이런 것들은 마시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들은 두 번째 목적어가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엔진오일 냄새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기름 냄새인 것 같기는 한데 주변에 기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기름 냄새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만약에 그 냄새가 나는 액체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그럼 이거 그냥 마셔볼래? 이렇게 하면은 안 마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기름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기름 냄새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는 한다라는 거지. 근데 정확히 무슨 냄새다라고 표현을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표현하고 어떤 냄새인지를 인지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로부터 그 8번 문장이 이 지문의 주제를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이 특히나 7번의 모습은 어떻게 진화라고 하는 게 우리 두뇌를 만들어 왔는가라는 거를 얘기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름 냄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마셔볼래? 라고 했을 때 마셨으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정확히 표현은 하진 못하지만 이거는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피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거야. 후각이라는 거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는 후각에 반응을 합니다. 정확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냄새가 우리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인지하지만 그거를 말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뒤에서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요것만 좀 정리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34번)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이것도 좀 단어들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되게 더운데 패딩을 입고 갔어. 그 막 땀을 뻘뻘 흘리려고 막 너무 덥잖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탈진할 것 같잖아. 그러면 내가 여름에 패딩을 입었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겪은 그 결과, 그 상황들이 아, 여름에는 패딩을 입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과는 인간이 바꾸어서 행동하게끔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응해서 행동을 바꾸게끔 해준다라고 말하는 게 34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1번 문장부터 바로 보면은 디테일 체크 넘어갈게요. 특히나 강력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수식하는 문장에 쓰인 동사들이 전부 다 자동사예요. adapt도 그렇고 adjust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좀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강력한 방식은 뭔지 is 뒤에 by로 설명을 합니다. 바꾸는 것으로부터 하는데 행동을 바꾼대. 근데 무엇을 고려해서 행동을 바꿀까? 전치사 in light of 이거는 앞으로 많이 볼 거거든요. 알아놔야 돼. 그래서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고려해야 될까? 행동들이 생기게 하는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2번 문장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있는데 get praised, 칭찬을 받은 거야. get 동사가 pp를 쓰더라도 이거 수동이에요. bpp랑 똑같아. 그래서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냐면은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운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할 때의 자세가 됐든
아니면 체력이 됐든 스킬이 됐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아이는 is likely to 동사 원형이죠. 할 것 같은 거지. 그 운동을 in that way 칭찬을 받은 그런 방식으로 굳이 바꾸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3번 문장 보면은 무용수인데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뭘 느끼고 있냐면은 이거 목적어를 느끼는 건데 특정한 조건과 운동이 어떠한 결과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는 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과 운동이 뭔지를 밑에 대충 써두기는 했지만 이제 춤추는 사람들이면은 그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이제 몸을 풀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평소에 이제 뭐 신체적으로 뭐 유연성을 기르든 아니면 체력을 기르든 그러니까 춤을 잘 추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는 운동들이 있을 건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춤을 더 잘 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아마 그 운동을 더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is likely to 뒤에 이거 동사 give up입니다. 그 운동을 포기하는 거지. 뒤에 in favor of 이것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뭘 위해서 원래 하던 운동을 포기할까? 다른 운동을 위해서. 그럼 다른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 원래 하던 운동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겠지? 그거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냐면은 프로미스 동사도 앞에 챌린지드, 챌린징이랑 마찬가지로 이거 형용사로 취급해줘야 돼. promising, 유망한. 그러니까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다른 동작, 운동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운동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2, 3번의 두 가지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4, 5번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4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근데 뭘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things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들을 하는 거지. 혹은 or 뒤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대. 근데 이거는 어떤 행동인지를 뒤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우리가 피하게끔 돕는 거야. 그러면은 뭘 피하게끔 도울까? Some kind of problem, discomfort, disadvantage 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서 득이 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도움되지 않는 거는 버리듯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걸 5번 문장에서 한 번 더 비슷하게 써주는데 우리는 더 적은 행동을 합니다. 혹은 아예 멈추는데 여기서는 동명사 목적어를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things, 어떤 것들의 행위를 멈출 거다. 그러면 이 things가 뭘 말할까?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번에서 말했듯이 어떤 문제나 불편함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거의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원래 하던 거를 멈추려고 하겠지. 그리고 and 뒤에서 우리가 또 피하려고 할 거야. avoid도 동명사 목적어 가지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거냐면은 ways를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어쨌든 인간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거를 더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되려면은 효과가 없는 행동은 바꿔야 되게끔 한다라는 거를 34번이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려워. 디지털 미니멀리즘.
말 그대로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SNS,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것들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를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이 지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게 어떤 연구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이게 가주어 진주어여가지고 대절에 먼저 해석을 할 겁니다. 얘도 동명사 주어를 가지는데 채택하는 거야.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can lead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lead가 자동사로 쓰였고 어떤 결과로 이끄는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to는 전치사가 맞아요. lead가 자동사니까. 근데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 써야지 이렇게 이 문장에선 접근하지 말고 전치사 to가 받는 목적어는 이거예요. 정신건강 결과. 근데 이게 어떤 상태인 거냐면은 더 나아진 정신건강 결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improving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왔을 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기 너무 좋은 자리여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뭘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냐면은 it is the 사이에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즈,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2번부터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인데 수행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연구자들에 의해서 스탠포드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가 뭘 발견했는지 뒤에 대절로 설명하는데 이 대절이 문장 끝까지 다 목적어로 쓰였어. 보니까 주어가 참여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안이 되었던 거야. Use of social media and digital devices라고 해서 SNS나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의 사용을 제안받은 사람들인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했어. 스트레스 레벨, 불안, 우울 이것들이 문맥상 lower 더 낮아졌음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lower은 뒤에 있는 이 명사들의 수식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3번 문장에서 어떻게 2번 문장과 같은 결과로 이어졌냐면은 전치사 by 뒤에 ing 줄인 거야. 뭘 줄였냐면은 정보랑 그 다음에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항상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은 뭐 택배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예약을 했거나 뭐 댓글 알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잘하게 알람 같은 거 되게 많이 뜨잖아. SNS도 그렇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보는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SNS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핸드폰을 24시간 내내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터넷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constant stream, 끊임없는 흐름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SNS랑 디바이스 사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런 정보랑 알림을 계속 받지 않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맥상 more,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포커스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on 뒤에 어디에 더 집중했는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나 활동들. 근데 이 활동은 웰빙을 촉진시켰던 활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수능 공부하면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건데 그냥 내 마음이랑 몸이 평안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상호작용이나 활동들을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 레스가 아니라 모을인데. 4번에서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Corporate Professional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번아웃이랑 불면증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기업 전문가라고 했는데 뭐 CEO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 사람은 implement, 실시했어.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술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미니멀리즘을 행동했냐면은 setting boundaries, 경계를 설정을 하는 거지. 핸드폰 사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핸드폰 사용하겠다.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두는 거야. 아니면 몇 시간만 사용하겠다. 혹은 and 뒤에서 mindfulness를 실천함으로써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 챙김이 뭔지를 내가 밑에 정리를 해두기는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SNS나 스마트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번아웃이랑 불면증이 있다라고 했잖아. 가만히 있으면서 아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나 보다.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뭘 경험했냐면은 여기 improved가 뒤에 있는 슬립 퀄리티를 이렇게 수식할 겁니다. 수면의 질이 더 나아졌고 뒤에 reduced도 스트레스 레벨을 이렇게 수식할 거야. 스트레스 레벨이 더 줄었고 그리고 newfound sense, 최근에 발견되는 평온함과 명료함이라는 감정도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때문에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상태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디지털 미니멀리즘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설명한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뭐야 다 한 거야? 하나도 남은 줄 알았는데. 그렇구만. 일단 조금만 쉬다가 그 돌아가면서 과제 검사 좀 하고 그 뒤에 문제 좀 풀면서 좀 정리할게요.